어떤 일에서 밀려나고 경쟁 속에서 막 사니까 시간이 나의 편인 일이 참 없는데 PM에서는 얘는 시간이 나의 편이구나.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한 명 한 명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합류하면서 또 그들의 시간이 나에게 와서 또 함께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그런 참 멋진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. 되게 오래전부터 그런 게 실행되길 바랬고 가능하길 바랬는데 아이템이 이런 좋은 아이템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이런 PM이라는 아이템이 이 상황에 참 맞아 떨어지니까 시간이 나의 편이 된 것 같고 그 전에 경험했던 많은 다른 아이템들은 다 그냥 결국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더라고요. 자,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제 9시 10분이니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에 걸쳐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역시 성장은 저의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성장은 저의 강력한 핵심 가치입니다. 여러분들도 그걸 핵심 가치로 두시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성장은 또 리더십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. 그래서 오늘은 리더의 질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.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도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변화에 대응하는 것.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보다, 제가 20대, 30대보다 더 빠르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고, 더 빠르게 막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속에서 리더, 즉, 이 변화에 민감한 조직이 계속 성장하려면, 우리 팀이 계속 성장하려면,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이에 대해서 이 에드거 샤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이 질문을 하래요, 질문. 저도 이 책을 보고 이 질문을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고,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? 라고 질문을 했더니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지금 우리 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? 이걸 물어봤을 때 함께하는 리더라면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. 누구는 어떻게 되고 있고요. 누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뭐가 있나요? 이런 이 두 가지 질문이 상당히 좋은 질문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팀을 관리하는 즉 리더로서 이제 새로운 사람 뭐 영업이 아니라 뭐 세일즈 뭐 정보 나눔 이걸 넘어서는 단계에서 이제 팀 관리에 대한 얘기에서 질문이 참 중요한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?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죠? 즉 우리의 뭐 목표는 뭐죠?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. 자,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IMM이나 어떤 PT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계획을 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, 그렇죠?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.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도 겸손한 질문은 태도이기도 하고 대화의 전술이기도 하다. 겸손한 것도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.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리더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교양, 소양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겸손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주도적으로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원리.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게요. 다양한 컨텐츠들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. 성장의 이유. 자,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죠. 리더가 돼야 돼요. 작은 배로 이 엄청난 태평양 바다로 갈 것인가? 이 중요한 포인트죠. 아니면 그러니까 작은 배에 대한 이야기죠. 이런 작은 배로 갈 수 있겠냐? 이 넓은 바다를 이런 종지 그릇 같은 그런 작은 배로 여행을 하면 누가 같이 타고 싶어 할까? 즉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. 어떤 자세,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의 그릇, 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작고 우리의 리더십이나 포용력이나 이해력, 배려심 이런 것들이 작다면 누가 같이 가고 싶어 할까요? 내 팀, 내 아랫사람, 나의 강한 주장, 뭐 독불장군
얕은 수작, 주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꾸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되죠. 이런 저수지 작은 곳에서도 바람이 불면 잠긴다고 합니다. 이런 작은 배, 작은 그릇에서는 정말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?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. 마음의 그릇을 키우자. 우리 마음의 그릇을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.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작은 게 아니라 이제 큰 배로 태평양 바다로 간다. 우리의 이 시장을 큰 배로 가는 거죠. 큰 배를 만든다. 큰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. 큰 배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? 선원을 모집을 해야 되고요. 훈련도 해야 되고요. 팀워크를 다져야 됩니다. 혼자서 큰 배를 관리하면서 갈 수 없어요. 그죠? 함께 갈 수 있는 팀워크, 이 팀 문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동참을 하셔야 되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.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절대적이죠. 팀 속에서 같이 훈련도 하고 가야 됩니다. 1만 명을 태울 수 있는 유람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소문과 좋은 평판 이런 자세를 가진 리더 이런 자세가 있는 팀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. 리더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양한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.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들이 다 있잖아요. 근데 재능은 사실 한 20% 정도라고 하고요. 이 80% 정도는 어떤 인격, 인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좀 막 할 때도 있죠. 그런데 그 기본적인 품성이 참 중요하다. 그래서 리더에게 나도 좀 덕을 잘 이렇게 함양을 해야 되겠구나. 리더십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3류 리더. 지금 우리는 4류일 수도 있고 5류일 수도 있어요. 3류도 훌륭한 리더일 수 있습니다. 3류 리더는 부하 직원을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해서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누군가를 행동하게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.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런데 3류 리더는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고요. 2류, 좀 더 나은 2류 리더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부하 직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요. 이해까지 시키고요.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2류 리더라고 합니다. 그죠? 방향 제시. 자, 처음에는 행동하게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거보다 더 우수한 거는 또 방향 제시를 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. 그러면 1류 리더는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리더로 키워서 자신이 자리를 비워도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는, 즉 자리를 비워도 일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는 인재 및 시스템을 육성하는 사람이다. 1류 리더는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을 육성하는 그런 리더. 즉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. 항상 모든 그 비즈니스는 조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직에는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1류 리더는 다시 한번 보시면 수많은 부하 직원을 리더로 키워서 우리도 수많은 분들을 IMM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IMM이 되면은 상당히 리더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IMM으로 리더로 키워내고 그렇게 스스로 잘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.